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강을 모두 들었어. 근데 뭔가 이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뭔가 정리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식들이 쏙쏙 나오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잘된 분들은 어떤 문제를 딱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떤 과목에 어떤 챕터에 어떤 개념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나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전기기사 필기 공부 방법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론부터 시작해서 기출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류화를 통해서 지식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컴퓨터와 달리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정확한 주소에 저장했다가 그대로 불러오는 게 아니죠.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컴퓨터에 비해서 굉장히 구식, 아날로그적인 이런 기관이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 공부를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많은 뇌과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은 바로 폴더링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많은 파일과 서류 문서들을 각각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파일에 분류를 하죠, 폴더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폴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지식 역시도 이러한 폴더링을 통해서 모든 지식들을 이미지화해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두 집단에게 동일한 단어 50개를 짧은 시간 안에 암기하도록 합니다. 이때 한 집단에는 50개의 단어를 유사한 속성끼리 묶어서 즉 단어들을 폴더링을 해서 전달해 주었고 다른 한 집단에는 무작위로 섞어서 50개의 단어를 임의로 주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단어를 폴더링하여 받은 그룹이 더 많은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고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강을 모두 들었어. 근데 뭔가 이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뭔가 정리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식들이 쏙쏙 나오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폴더링이 안 된 분들입니다. 이게 잘된 분들은 어떤 문제를 딱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떤 과목에 어떤 챕터에 어떤 개념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나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폴더링만 잘 해주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폴더링을 3단계에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단계부터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전기기사에 아주 큰 폴더가 하나 있더라고 볼게요. 전기기사 필기라는 폴더가 있더라고 볼게요. 이 전기기사 필기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있어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준 이런 폴더 5개가 있겠죠. 5개의 폴더는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 시작할 때 교재를 구매하시면서 자동적으로 폴더링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폴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폴더링을 시작해야겠죠. 이 과목별 폴더링은 목차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목차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모든 교재를 펼쳐보시면은 그 과목에 대한 목차가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자기학이라고 본다면은 전기자기학 첫 페이지를 피면은 벡터, 정전계, 도치계와 정전 용량, 유전체의 특수현상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죠.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복사를 한 장 하세요. 자, 이 목차를 여러분들 프린트, 스캐너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자, 복사한 후에 그 목차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한번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이 목차를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과목 공부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목차를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목별 챕터들을 목차를 통해서 폴더링 하게 되는 것이죠. 목차로 각각의 챕터들을 우리가 폴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목별 챕터 폴더링을 했다면은, 혹은 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이론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습과 복습입니다. 강의 하나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예습과 복습을 안 하세요. 근데 사실 예습과 복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3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40분짜리 50분 강의를 그냥 통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습과 복습을 우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 첫 번째 예습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습은요, 우리가 딱 3분만, 강의 듣기 전에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전계 첫 강의를 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배우는지 나와 있겠죠. 그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 페이지 내에서 우리가 이제 챕터명부터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한번 쫙 읽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제목들만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제가 정전기의 첫 강의를 듣는다 치면은 자, 첫 번째 챕터명이 정전기고 첫 번째 대제목 이름이 정전기죠. 똑같이. 그리고 밑에 이 중제목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물질의 구성, 전자, 정전기의 성질, 정전유도와 정전차폐 쭉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쿨롱의 법칙도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나갈 진도만큼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냥 빠르게 읽으면 사실 뭐 1분이면 읽겠죠. 그쵸? 자, 한번, 첫 번째는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로 또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제목들을 읽으면서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지 내 머릿속으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정전기의 첫 번째는 물질의 구성을 배우는구나. 물질의 구성에서는 아마 뭐 어떤 물질이 있겠지만 그 구성 중에 전자라는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전기의 성질은 무엇일까? 정전기에서 정전 유도와 정전 차폐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전자가 운동을 해? 움직여?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게 아무렇게나. 어렵지 않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딱 두 번만 제목들을 읽어보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듣기 전에 이미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맥락을 쭉 읽어보았기 때문에 강의가 지금 어디쯤에 왔는지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폴더링이 됐죠. 우리가 처음에는 챕터별로만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챕터 안에서 각각의 중제목, 소제목 개념별로 폴더를 한 개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폴더에 따라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채워 나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폴더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습을 했다면 이제 복습도 해야 되는데요. 복습은 우리가 크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강의를 들은 직후. 강의를 듣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를 꺼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백지를 꺼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전계를 배웠어요. 첫 번째 강의에서 무엇을 배웠나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정전계의 성질, 뭐 전자 이런 것을 배웠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전계의 성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쿨롱의 힘을 배웠다라고 해볼게요. 세 번째는 전기의 세기까지 뭐 배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하면 끝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정전기의 성질에서는 뭐 전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기억나는 대로 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쿨롱의 힘에서는 뭐가 있었고 전기의 세기는 뭐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더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좋은데 너무 거기까지 다 암기하고 외우려고 애쓰시는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만 한번 써보세요. 그 대신에 이 대제목들 있죠. 대제목들 하나, 둘, 세 개. 오늘의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폴더링을 끝내주시고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직후에 우리가 폴더링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하루가 끝날 때 복습을 한번 더 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마찬가지로 이제 백지를 한 개 딱 펴놓고 자, 오늘 내가 만약에 강의를 5개를 들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그 5개에 대한 폴더링을 마찬가지로 이제 다 해주는 것이죠. 되셨나요? 결과적으로는 예습도 폴더링이고 복습도 폴더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했죠. 우리가 지식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습이건 복습이건 여러분 딱 3분씩만 투자해서 폴더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링은 얼마만큼 한다? 최소 대제목까지만 해주시고요. 그 세부 사항은 기억나는 건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못해도 대제목 정도의 폴더링만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5과목을 모두 폴더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론 강의는 우리가 폴더링을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유도 과정이나 깊은 이해를 위한 그런 강의들은요. 빠르게 넘기면서 배속하면서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론 5과목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유도해봤자 문제 풀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그건 똑같아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폴더링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오면 되냐면은 내가 기출문제의 해설을 보았을 때 이게 책 어디에 있는지 또는 이 책 해설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설을 보면 내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단계를 통해서 이제 큰 맥락만 짚어가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폴더링 2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폴더링 1단계에서 이론을 끝내주시고요. 자, 이제 2단계를 들어갑니다. 2단계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수험생들은 이 1단계에서만 거의 몇 년씩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공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나 뭐 이런 것들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단기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에 마음 편하게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도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2단계 기출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때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실수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답을 가리고 한 문제를 한 5분 동안 눈싸움을 해요. 5분 동안 눈싸움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필요한 수능 같은 시험은 이런 공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기기사는 문제은행식이죠. 즉 기출문제에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풀이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풀이 스킬을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긴 하죠. 그렇다고 크게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번 읽고 바로 해설로 가세요. 바로 풀이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풀이를 보고 풀 수 있으면은 풀이 그대로 공부하면서 풀고 내가 풀이를 보고 못 따라가겠다 하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이론서에서 발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폴더링이 잘 돼 있다면은 이 문제의 해설을 보고 어느 부분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이미 돼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 1단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과목당 20문제 정도 있잖아요.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이렇게 해설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이론서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1단계 폴더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이론서에도 수록되지 않은 개념들이 출제가 되긴 해요. 굉장히 지엽적인 개념들이죠. 대부분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재들은요. 빈출 개념들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범위의 이 개념을 책에 담으려면은 아마 책의 두께가 이 정도 전공 서적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갖고 있던 간에 그 수험서에 수록되지 않은 개념이면은 우선은 우리가 암기하고 또는 우선은 패스하고 1회독에서는 풀지 않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는 이론서를 찾아가면서 발췌해 가면서 풀어봅니다.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이 세세한 것들이 이제 폴더 안에 그 공식과 스킬들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챕터, 개념별로 파2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은 2단계에서는 뭐 하면은 그 파일을 공식과 문제풀이 스킬들로 파일을 채워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회독을 하고 적어도 한 2회독까지는 이 2단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2회독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면은 최소 60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80점까지 여기서 이미 확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기출문제에서 이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시험장에서도 이 점수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적어도 80점에서 90점 정도의 점수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폴더링 3단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3단계부터는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공부하긴 할 건데, 이제부터는 우리 이론 보면서 제가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유도하는 거, 깊은 이해를 요하는 거 다 빨리 그냥 넘기라고 그랬죠. 자,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잘 풀리는 유형의 문제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같은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유형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론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잘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뭐 전기부수기라는 유튜버도 좋고요. 또는 다산의 뒤에 이재현이라는 채널을 들어가면은 좀 깊거나 유도하는 과정, 이 3단계에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론서의 이론 강의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깊이 파되, 이제부터는
3회독 할 때부터는 아는 것들을 소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소거한다. 소거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는 한 3개월 후에 풀어도 다시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자, 문제에다가 문제 번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문제에다가 이렇게 X표를 치셔도 좋고요. X표를 크게 치셔도 좋고요. 자, 아니면은 문제 전체에다가 그냥 까만색 두꺼운 펜으로 쫙 그어버려요. 내가 이 문제는 다시 안 보겠다. 왜? 3개월 후에 풀어도 어차피 맞출 거거든. 밑줄을 쫙쫙 끄는 거예요. 취소줄을 쫙쫙 그으면서 내가 이제 마스터했다라고 하면서 그 교재에서 소거를 해 가르쳐주셔야 돼요. 소거. 그래야지 내가 3회독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걸렸다. 소거해 가면서 하면은 이제 4회독은 한 3일 이틀이면 하고요. 5회독은 하루면 해요. 소거법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적용을 하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를 이제 1회독 하는 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8시간 정도 공부하면 보통 한 3주 정도 걸린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2회독은 한 2주 정도 걸려요. 3회독은 1주 안 걸리고요. 4회독은 뭐 3일 말씀드린 것처럼 5회독은 하루, 6회독은 하루에 2번씩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소거법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소거법. 우리가 조금 멋있게 말하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모르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이론을 조금 더 본다. 이론을 조금 더 봐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다 소거해 나가면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책 한 권 중에서 5개년에서 7개년이면은 뭐 1000문제가 넘죠. 그 중에서 한 10문제 내외 남기고는 다 여러분들이 소거가 된 상태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 없이 전기기사 필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지식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폴더링이라는 작업인데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폴더링 1단계는 우리가 뭐예요?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목차를 통해서 하고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통해서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이 파일을 만들면서 폴더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꼭 예습과 복습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차 꼭 복습하면서 챕터 꼭 익혀주시고요. 자, 두 번째 2단계는요. 이제 기출문제 공부를 들어갔을 때 한 2회독 정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2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만들었던 파일에 공식과 스킬을 담아가는 거예요. 폴더별로. 어떻게? 문제 읽고 해설 보고 이론서 발췌하고 문제 읽고 해설 보고 이론서 발췌하고 됐어요? 2회독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보고 한 10초 만에 이거 어떻게 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바로 해설 보세요. 5분 동안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딱 10초 드릴게요. 10초. 10초 보고 모르겠다 해설 보고.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책감 느끼시면 안 돼요. 못 푸는 게 당연합니다. 해설 보는 게 맞는 공부법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마 60점에서 80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폴더링 3단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것들을 소거해 가고 모르는 것들은 이론서를 발췌하거나 이론 강의를 보거나 유튜브를 검색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깊은 이해, 유도 절대 하지 마세요. 자, 3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와 유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0점 정도를 채워가는 겁니다. 소거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이 이 5개년에서 7개년 1000문제를 넘게 모든 걸 소거해 가면서 몇 문제 남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주 틀렸던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잘 설명드렸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라고 이것저것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게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기 치트키였습니다.